당신의 뇌를 파괴하는 끔찍한 밤 습관 4가지. 매일 밤 이러고 있죠? 뇌세포가 녹아내립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TV를 켜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하고 계신 그 첫 번째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25년간 신경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밤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침 전 마지막 1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밤새 아니 평생에 걸쳐 뇌 건강을 좌우합니다. 71세 신경과 전문의 박성준 교수님께서 지난달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도 젊었을 때 매일 밤 습관적으로 해오던 4가지 행동 때문에 50대 후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4가지 행동을 바꾼 후 8년 만에 뇌의 나이가 15년 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뇌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만성 뇌피로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90%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끔찍합니다. 뇌는 침묵의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30% 이상 저하되어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사라지고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환자의 80%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밤 습관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64세 정미라 씨의 경우를 보면 더욱 생생합니다. 25년간 매일 밤 같은 루틴을 반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단한 계산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뇌 기능이 정상인의 4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치매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시작하라고 했지만 정미라 씨는 밤 습관 4가지만 바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 1000억 개의 뉴런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번 죽은 뉴런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도 정미라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밤 습관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그 화면이 뇌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밤에 빠지지 않는 그 음식이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뛰는 그 시간이 뇌 기능을 절반으로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그 습관이 실제로는 뇌에 매일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습관의 경우 박성준 교수님이 취침 전 마지막 1시간이 뇌 건강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선택이 밤새 8시간 뇌 회복 과정을 좌우하며 이것이 누적되어 평생 뇌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밤 루틴이 여러분을 조용한 뇌사로 이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4가지 습관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치고 뇌를 살리는 새로운 밤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두뇌를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습관,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에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의 뇌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2세 이영수 씨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간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의식이라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습관 때문에 지난해 기억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에 블루라이트가 뇌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차단됩니다.
특히 뇌의 송과선이 빛을 감지하면서 수면 호르몬 분비량이 80%나 줄어듭니다. 이때 뇌는 마치 낮이라고 착각하면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이 뇌압을 20에서 30 mmHg까지 올려버립니다. 높아진 뇌압 때문에 뇌 속 천억 개의 뉴런 중 해마 부분의 뉴런들이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파괴된 해마 뉴런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68세 박민수 씨의 경우를 보시면 더욱 생생합니다. 15년간 매일 밤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정주행했는데 어느 날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인지기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뇌의 기억 저장고가 망가져서 새로운 정보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블루라이트의 또 다른 치명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밤늦게 화면을 보면 2시간 동안 뇌에서 나가는 도파민 양이 평소의 5배가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고갈되면서 뇌가 우울증과 불안 상태에 빠집니다. 뇌 기능 장애의 70%가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59세 김혜진 씨는 매일 밤 스마트폰 대신 전자책 리더기로 독서를 했습니다. 활자니까 뇌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욱 위험했습니다. 전자책 리더기에도 백라이트가 들어있어서 뇌파를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뇌파 때문에 뇌가 렘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밤에 화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블루라이트가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쏟아냅니다. 이 각성 호르몬들이 뇌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뇌의 멜라토닌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때 블루라이트까지 노출되면 멜라토닌이 정상의 10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부족한 멜라토닌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산화 손상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빨리 늙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4시간이면 멜라토닌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50대가 되면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걸립니다. 밤에 본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다음날 밤까지 뇌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뇌가 천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밤 화면 시청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입니다. 두 번째 습관, 늦은 시간, 고칼로리 음식. 두 번째로 치명적인 밤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현대인의 밤에서 빠질 수 없는 그것 바로 야식입니다. 치킨, 피자, 라면, 과자까지 우리는 야식 없는 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밤 음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하고 기름진 야식 한 끼가 여러분의 뇌에 매일 독을 퍼붓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6세 김태식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 10시 이후에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늦게 퇴근하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며 치킨도 자주 시키고 중국 음식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이름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뇌 기능이 정상인의 35%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의 4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치매 진행을 막는 치료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약물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야식 한 끼에는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치킨 한 마리에는 설탕 8숟가락, 라면 한 그릇에는 설탕 6숟가락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이 5숟가락인데 야식 한 끼로 하루 권장량을 2배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당분이 밤에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뇌는 이 농도를 맞추려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높아진 혈당이 뇌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분이 뇌에 직접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63세 조명순 씨의 경우를 보시면 틈만 나면 편의점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드셨는데 달콤한 맛에 중독되어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15년간 이런 식으로 드시다가 뇌에 당독성이 쌓여서 기억 중추가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의학용어로는 당뇨성 뇌증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생기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 햄버거, 떡볶이 모두 숨겨진 설탕 폭탄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소스나 양념에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과 각종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화학감미료들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신경염증을 일으킵니다. 69세 박정숙 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직접 만든 과일 주스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과일 자체에 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사과 2개로 만든 주스에는 설탕 4숟가락에 해당하는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야식의 당분이 뇌를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당분이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가 부어오릅니다. 부은 세포들이 서로 눌러서 뇌혈관을 압박합니다. 혈류가 막히면서 뇌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조직 자리에는 딱딱한 섬유질이 자라나서 뇌가 쪼그라 들어갑니다. 지금 그만 보신다면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습관을 놓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습관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일인데 실제로는 뇌에 매일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야식보다 더 무서운 이 습관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밤마다 드시는 모든 야식이 뇌를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만 10년, 20년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치매병동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야식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10년 후 여러분도 김태식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수면 부족. 충분한 잠 없이 하루를 끝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아니면 단순히 습관이 없어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에 매일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병원에 내원한 61세 이명자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수면보다는 일을 우선시해서 밤에는 4-5시간만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업무를 받습니다. 잠은 시간 낭비라고 하면서 하루에 기껏해야 서너 시간 정도만 잤죠.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계속 심해져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대량으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가장 심한 부위의 농도가 정상인의 5배나 되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알츠하이머 예방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만 월 2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완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치료 후에도 뇌 기능이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시간 동안 뇌 청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 독성 물질이 쌓여만 갑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뇌는 쓰레기장처럼 독소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뇌의 신경세포들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뇌는 마지막 남은 에너지라도 아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뇌 속 독소들이 서로 뭉쳐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긴 독성 덩어리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서 결국 뇌를 막아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만성 수면 부족입니다. 67세 정병호 씨의 경우를 보면 젊을 때부터 잠을 잘 안 자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피곤해도 참고 잠이 와도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로 때웠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서서히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뇌가 서서히 쪼그라들면서 딱딱해지고 있었거든요. 만성 수면 부족이 뇌를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척 수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뇌는 이 느린 순환 속에서 독소를 제거하려고 무리합니다. 과로한 뇌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는 흉터 조직이 생기고 결국 뇌가 돌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 부족으로 뇌 세포들이 질식사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용어로는 허혈성 뇌손상이라고 하는데 한 번 손상되면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64세 한순철 씨는 밤에 잠 대신 술과 수면제만 드셨습니다. 잠을 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약물에 의한 수면은 오히려 뇌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수면제가 뇌의 자연스러운 렘 수면을 방해해서 뇌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뇌 기능이 손상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수면 부족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독소 축적입니다. 충분한 잠이 없으면 뇌 속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진한 독소들이 뇌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뇌가 딱딱하게 섬유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 1시간을 덜 자는 동안 뇌 속 1000억 개의 뉴런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 이명자 씨처럼 치료실에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은 생명이고 특히 뇌에게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습관, 잘못된 카페인 섭취. 밤늦게 카페인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중하려고, 아니면 단순히 습관적으로 밤에 커피를 마십니다. 인터넷에서는 적당한 카페인이 뇌에 좋다고 하니까 더욱 당당하게 드시죠? 하지만 이런 글을 허튼 소리라고 무시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가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못된 카페인 섭취로 수명이 10년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65세 김태수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부터 업무 효율을 위해 밤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카페인이 집중력에 좋다고 해서 오후 6시 이후로도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밤에는 당연히 진한 커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새벽 2시까지 일을 하셨죠? 처음에는 업무 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불안감이 생기더니 급기야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중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뇌 기능이 심각하게 과부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저녁 이후 카페인 섭취가 뇌에 미치는 충격을 아십니까? 6시간 이상 카페인이 체내에 머물면 우리 뇌는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깁니다. 평소의 5배가 넘는 독성 물질이 한꺼번에 뇌로 몰려옵니다. 62세 박영희 씨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커피 8잔을 마시는 카페인 중독 상태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2시간마다 커피를 마셔야 정상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8시간 카페인에 노출되다 보니 과도한 각성 상태 때문에 뇌가 쇼크에 빠졌습니다. 저녁 이후 카페인 섭취에서 갑자기 멈추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른 논에 갑자기 가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가 우울증 상태로 빠집니다. 세로토닌도 갑자기 고갈되면서 뇌 신경들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충격이 매일 반복되면 뇌가 버틸 수 없습니다. 카페인 중독 중에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70세 이광수 씨의 경우 매일 밤 12시까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카페인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카페인은 강한 자극 물질인데 이걸 중화시키려고 뇌가 무리합니다. 과자극된 뇌세포가 뇌 조직을 손상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카페인 섭취의 또 다른 함정은 수면 방해입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업무를 통해 들어오는 집중력도 없어집니다.
하루 필요한 집중력의 40%는 자연스러운 휴식에서 나오는데 이걸 놓치면 만성 피로에 빠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성 피로는 뇌의 죽음 선고와 같습니다. 밤에 카페인을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증합니다.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이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코르티솔이 뇌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뇌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68세 윤명아 씨는 카페인 대신 차를 마시기를 3년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아팠는데 검사해보니 뇌에서 혈관이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뇌의 혈관이 망가져서 소중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뇌사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인이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해독력이 떨어지고 신경계도 예민해서 과도한 자극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뇌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한 카페인 섭취를 하면 치명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카페인으로 뇌가 망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을 높이려고 시작한 카페인이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5번째 습관, 가공 약물과 보조제. 진통제나 수면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잠 안 오면 수면제, 불안하면 안정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드시죠. 특히 밤에 몸이 불편하다고 잠들기 전 약물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가 조용히 파괴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10배 높아집니다. 71세 안정호 씨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5년간 매일 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서 드셨는데 하루에 2알씩 드셨으니까 한 달이면 60알, 1년이면 700알이 넘게 드신 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기억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말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해보니 뇌가 거의 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수면제가 뇌를 파괴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수면제의 주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이나 졸피뎀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뇌의 GABA 수용체를 강제로 억제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뇌 활동량을 70%까지 줄여버립니다. 뇌 활동이 안 되니까 뇌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직접적인 신경 독성입니다. 68세 서명자 씨는 두통이 심해서 매일 밤 진통제 2알씩 드셨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이 뇌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인데 이게 망가지면 뇌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죽은 뇌세포들이 쌓여서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밤에 공복에 약물을 먹으면 독성이 10배로 증가합니다. 65세 유금순 씨의 경우를 보면 매일 밤 잠들기 전 빈속에 안정제를 드셨는데 위산과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직행해서 대뇌 피질을 하나씩 녹여버렸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62세 강수정 씨는 뇌에 좋다는 오메가3와 은행잎 추출물을 매일 밤 드셨습니다.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식품들은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서 중금속이나 불법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강수정 씨 혈액에서 수은과 납이 검출되었는데 이 중금속들이 뇌에 쌓여서 만성 중독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수입산으로 만든 건강식품이 더욱 위험합니다. 66세 임춘희 씨는 뇌에 좋다는 외국산 보조제 분말을 매일 밤 물에 타서 드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합성 첨가물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에 뇌가 섬유화되었습니다. 한번 섬유화된 뇌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타민도 과다 섭취하면 뇌에 독이 됩니다. 63세 최봉길 씨는 건강을 위해 비타민 B군을 매일 3알씩 드셨는데 과도한 비타민 B가 뇌에서 독성 대사물질로 변하면서 신경염을 만들었습니다.
뇌에 박힌 염증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생겼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밤에 드시는 혈압약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69세 박인수 씨는 야간 고혈압 때문에 밤에 혈압약을 매일 드셨는데 급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심해지면서 뇌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혈압 강화제는 혈류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약인데 뇌가 혈압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지럼증과 실신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67세 정학수 씨는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 건강보조식품까지 총 6가지를 매일 밤 한꺼번에 드셨습니다. 이 약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예상치 못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뇌를 공격했습니다. 약을 많이 드실수록 뇌 손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약물의 가장 큰 문제는 의존성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64세 김영달 씨는 처음에는 하루 한 알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루 4알까지 늘어났습니다. 약의 내성이 생겨서 같은 효과를 보려면 계속 용량을 늘려야 했던 겁니다. 용량이 늘어날수록 뇌 손상도 가속화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신경안정제도 위험합니다. 61세 송현주 씨는 밤에 불안하면 습관적으로 안정제를 드셨는데 안정제에 들어있는 디아제팜이 뇌에 축적되면서 독성을 일으켰습니다.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항불안제에 모두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중복 복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그 약들이 뇌를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약은 독이고 특히 뇌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건 여러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뇌가 달린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뇌를 살리는 해결책. 73세 조한석 씨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15점까지 떨어져서 의사로부터 치매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상 점수가 30점 이상인데 거의 절반이었으니 뇌가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죠. 가족들은 이미 체념했고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한석 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밤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취침 2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화면도 보지 않고 조명도 오렌지색 저조도로 바꿔서 뇌가 천천히 잠들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뇌의 독소가 천천히 배출됩니다. 두 번째로 바꾼 건 야식이었습니다. 평생 먹어온 밤 간식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플 때는 견과류 한 줌 정도만 먹었는데 이때도 반드시 잠들기 3시간 전에만 먹었습니다. 뇌가 휴식할 수 있도록 소화 부담을 없앤 겁니다. 밤 수면 패턴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로는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커피 대신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를 우려서 마셨는데 이것도 반드시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셨습니다. 뜨거운 음료는 체온을 올려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취침 전 1시간 황금 타임 만들기였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절대 자극적인 것을 하지 않고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깊은 호흡과 근육 이완을 통해 뇌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도록 유도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검사에서 인지기능 점수가 21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26점, 1년 후에는 29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치매 진행을 막아야 할 상황에서 정상 수준까지 회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69세 윤복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심해서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밤 약물을 완전히 끊고 자연요법으로 바꿨습니다.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독서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했습니다. 6개월 만에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면 시간을 정교하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매일 밤 정확히 11시에 잠들어서 오전 7시에 일어나는 8시간 수면을 지켰습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수면 리듬이 일정해야 뇌 회복이 최대화되거든요. 66세 김도연 씨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매일 밤 수면 일기를 써서 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중간에 깬 횟수, 아침 기분 상태 등을 기록해서 자신의 뇌 패턴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뇌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수면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밤 환경 조성도 중요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로 맞추고 습도도 50에서 60%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는 절대 일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뇌가 침실을 수면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한 겁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스트레스 수준이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감 때문에 약을 드시던 분들이 밤 습관만 바꿨는데도 정신 건강이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뇌 기능이 좋아지니까 감정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된 겁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3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뇌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긴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밤 1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블루라이트를 볼 것인가? 독서를 할 것인가? 야식을 드실 것인가? 일찍 잠들 것인가? 약물을 드실 것인가? 자연 치유를 선택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을 치매병동으로 보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완전히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밤 마지막 1시간을 뇌 황금 시간으로 여기고 철저히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이 1시간 동안은 뇌에 독이 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뇌를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것들만 선택했습니다. 70세 최동수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고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밤 습관만 바꿨는데 지금은 30대 청년처럼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매일 밤 9시에 전자기기를 모두 끄시고 10시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11시에는 명상을 하십니다. 이 루틴을 5년째 지키고 계시는데 최근 검사에서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5년 젊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밤에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모든 화면을 차단하세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셋째, 카페인과 약물은 절대 밤에 드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한 달 후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3달 후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후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1년 후면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1년은 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뇌는 회복이 느린 기관이지만 한번 회복되면 평생 건강을 보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기관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되살릴 수 있지만 뇌가 망가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밤 1시간만 신경 써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 습관을 바꾸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뇌,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